네, 지금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반나절이 훌쩍 흐른 시간입니다. 네, 날이 밝아진 만큼 수색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추가 구조자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춘택 해군해난구조대 상임위원장 연결돼 있는데요.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이 헝가리에서 유람선이 침몰할 당시에 현지 시간으로 오후 9시였고요. 캄캄한 밤이었고 빗살도 강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낮이 됐고 또 수색 인력도 증강되는데 전문가이신 만큼 이 수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저께 밤 9시에 한국 관광객이 야경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 유람선 하고 충돌을 했는데 크루즈 유람선은 굉장히 배가 큽니다. 네. 크고 사고 배는 굉장히 작은 배인데 그 큰 배와 작은 배가 충돌을 했을 때는 작은 배가 굉장히 많은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고가 발생 당시 목격자들에 의하면은 수초 안에 침몰이 됐다. 네. 거기에는 수로가 굉장히 협소한 곳입니다. 예. 우리 한국의 한강을 비교했을 때 한 400m, 3분의 1 정도의 수준인데 그런 데에는 원래 강이 좁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네. 그러면은 유속이 빠른 곳에서는 배가 운항할 수 있는 속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예. 그런 데는 보통 항내 안에서는 3노트로 운행을 하는데 예. 어저께 같은 경우는 기상 악화로서 선장이 제대로 앞을 확인을 못하고 충돌을 한 같은데 네네.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앞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외신 보도를 보니까 구조자 가운데 한 명은 사고 현장에서 3.2km나 떨어진 장소에서 발견돼서 구조가 됐다고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게 구조나 수색 범위가 넓어졌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수색을 하나요? 예, 생존자가 사고 지점에서 3.2km라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예. 네. 그것을 유속에 의해서 또 내려가서 구조가 됐는데 예. 거기에는 유속이 굉장히 어저께 비가 오면서 강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높아지다 보니까 유속이 빨라서 그분이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3.2km까지 다행히 가서 보면은 거기에 탑승해 인원들이 구명조끼를 거의 착용을 안 한 상황입니다. 예. 그분은 수영에 조금 그게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다행히 구조가 돼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요. 헝가리에 있는 예. 유람선들은 거의가 구명조끼를 비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시민들이 안전의식의 교육을 받고 있고 선장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라도 다 같이 안전에 대한 그게 있는데 안전을 하려면 해상에서는 라이프 자켓, 구명조끼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4-5시간은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유속에 의해서 밀려갈 수가 있는데 구명조끼가 안 입고 거의 다 하다 보니까 만약에 충돌이 돼서 튕겨져 나갔다면은 예. 멀리 갈 수가 있죠. 3.2km 안이 더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색 범위를 좀 더 폭넓게 잡아야 한다라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사항으로는 예. 멀리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선 사고 지역을 먼저 탐색을 해서 네. 다행히 한국 베테랑 잠수사들이 동원이 되고 또 군에서도 또 동원이 되고 네. 가면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그 전에
헝가리 정부에서 그 먼 거리 3.2km 이상의 거리를 선박이라든가 헬기를 띄워서라도 육지에서 순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갖춰줘서 예. 혹시나 모를 또 밖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네.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말도 안 통하고 이러니까 지역도 모르고 예. 그럼 빨리 항공기를 이용해서 넓은 범위를 수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구조 체계를 잘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유속이 너무 빠르다 보면 아무리 구조 잠수사가 들어간다 해도 시야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 그런 기상 악화가 좋을 때는 절대로 그 사고가 안 납니다. 근데 기상 악화가 나쁘다 보면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일단 사고가 난 지역에 그 유속이 빠르지만은 그 육지 와 거리가 굉장히 그 가까운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 다뉴엘 강 그 다리도 네. 거기에서 사고 지점과 한 6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 뭐 들어가기는 좀 어렵지만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거기 수색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골든 타임을 그 보통 해상에서는 30분을 잡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시간이 10시간이 넘은 상황이고 또 지금 거기에 날이 밝고 있으니까 예. 속도를 더 내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은 한국에서 할 것이 아니라 헝가리 정부에서 빨리 신속하게 좀 움직여줬으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당시 사고 시간을 보면 현지 시간으로 밤 9시였고 굉장히 굵은 빗줄기가 내렸는데 지금은 어쨌든 빗줄기가 그래도 다행히 조금 약화됐고요. 네. 이게 궁금한 게 비가 그치고 나서 유속이 바로 느려지는지 예. 아니면 뭐 몇 시간 정도는 계속 빠른 상태가 유지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 유속이 거기는 한국에는 지금 그 한강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영을 해서 하게 되면은 약간의 그 뷰티가 날 수가 있지만은 거기에는 우리 한강의 10배가 된다고 합니다. 유속이. 예. 예. 그런 데서는 조금 그 사람들이 그 헤어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래 보고요. 예. 한국에 있는 그 전문 잠수부들이 일단은 먼저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도착을 해서 예. 그 선박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지점을 알고 있으니까. 예. 거기에 어떻게 투입을 하느냐가 거기 현지에서 책임자가 할 사항이에요, 지금. 네, 지금 부다페스트 현지 상황 날씨가 비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실제 잠수해서 구조 작업을 벌일 때 이 비 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많이 어려운 편인가요? 비가 오는 거와는 조금 뭐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게 잠수사들이 물속에 들어가는 데는 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네네. 예. 또 어차피 그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 한국에서도 마침 서해 같은 경우에도 이 앞에 시야가 없습니다. 예. 예, 그 더듬어서 하고 또 뭐 렌탈 후레쉬를 켜서 하면은 다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건 어려움이 없는데 제일 문제는 네. 네. 거기에 비가 옴으로써 비가 그쳤다고 해서 막바로 유속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네. 예. 그 위에 그 고여 있는 물들이 더 내려오니까 더 세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잠수사들이 그때 어떻게 현장에 그 사고 지점을 잠수를 할 수 있는가? 다행히 그 수심이 5m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 뭐 깊은 수심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잠수사들이 충분히 해내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골든 타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해양 사고에서 30분이 골든 타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 구조 작업과 수색 작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지금의 상황들 그리고 날씨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보시고 어떤 식으로 구조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구조 체계를 보면은 헝가리 정부에서 그 구조팀들이 나와서 하고 있을 것이고 예. 한국 요원들은 아직까지 현장에 도착이 됐는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행히 날씨가 맑고 시야가 트인 상황에서 예. 구조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헝가리 정부에서 오늘 내로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직 저희가 현장을 안 가봐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우선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찾아내고 빨리 구할 수 있는가. 예. 선박 인양은 차후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빨리 현장에 있는 잠수 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빨리 예. 투입해서 빨리 상황 파악을 인지하는 것이 구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목격자분들에 따르면 수초 안에 침몰됐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예. 혹시나 배 안에 에어포켓이 형성됐을지 만약에 형성이 됐다면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짚어보고 싶거든요. 예, 에어 포켓이란 것은 예. 뒤집히면서 공기가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 빨리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그 안에 네네. 갇혀 있는 것을 에어 포켓이라고 그러는데 네. 제가 TV에서 본 사항을 보게 되면은 네. 에어 포켓은 설치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거기에 모든 선박에는 격실이 있는데 그 격실이 없고 2층 구조로 돼 있으면서 1층에는 거의 창문으로 야경을 구경할 수 있는 창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공기가 형성이 될 조건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에어포켓은 설치가 그게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요. 일단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빨리 에어포켓은 있으면은 배가 위에 잠시라도 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막바로 침몰이 되기 때문에 에어포켓 그거는 형성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아까 초반에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형 크루즈와 이제 사고가 난 소형 유람선이 부딪혔고 이럴 경우에는 소형 배가 더 많은 손상을 입는데 사고 원인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정해진 백길 같은 게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레이더나 이런 걸로 전혀 파악을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보통 선박이 움직일 때 레이더라든가 유한으로 거기에는 강이기 때문에 네. 레이더도 다 켜지만은 일단 선장이 눈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강에는 빨리 달 수가 없습니다. 왜? 네. 수로가 좁기 때문에. 그리고 다뉴브강 다리가 교각 거리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를 통과하려면은 3노트 이상을 다닐 수가 없어요. 한국 같으면 법으로 규제가 돼 있는데 예. 헝가리는 그렇게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헝가리도 마찬가지로 3노트 정도로 국제 표준화로 돼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는 강 수로가 좁은 데다가 야경을 오는 관광 크루즈라든가 그런 배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5분 간격으로 막 줄지어 다니고 있다 보면은 길은 있지만은 그 길을 피해서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선장에 제가 봤을 때는 선장의 안이한 생각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안이한 생각에 사고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앞서서 구명조끼의 중요성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 유람선 이용객들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허술한 안전관리가 사고를 키웠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보호장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바다든 강이든 물에서는 필수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승용차를 타게 되면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매듯이 선박에서는 구명조끼를 분명히 매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유람선이라든가 모든 배들은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헝가리 쪽에는 보니까 그 관광을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면은 거의 이브라는 방송도 없었고 네. 아예 자체가 비치를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예, 그래서 헝가리가 아직까지 조금 그런 데 대해서 안전에 대한 좀 미비점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뭐 구명조끼의 보관 위치나 이런 안내가 전혀 되지 않았고 비치조차 되지 않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배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면은 안에 탑승객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예, 대처란 것은 배가 충돌 당시 서서히 기울어진다든가 그랬을 때는 충분한 대처 방법이 있고 승객들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순간적으로 받쳤고 순간적으로 침몰이 됐기 때문에 승객들이 어떻게 손쓸 여유가 없었어요. 네네. 충돌 당시 밤에 야경을 보기 위해서 2층 데크에서 나와서 충돌 당시 튕겨져 나온 사람들은 생존했을 거라 보고 예. 만에 막고로 했다면은 선실 안에 있은 사람들은 탈출하기가 어렵지 않나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 네. 예, 일단 우리 정부에서도 신속 대응팀을 증원했습니다. 해군 해난구조대 소속 심해 잠수사 작전대대 등이 포함이 되는데 현지에 급파돼서 어떤 작업을 주로 하게 되고 어떤 작업에 지금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집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짚어주시죠. 예, 지금 구조팀들이 이제 거기 도착을 먼저 하게 되면은 일단 사고 지점을 먼저 선박에 접근을 해야 되겠죠. 물속에 예. 가라앉아 있으면은 거기를 지금 조류 때문에 좀 나랑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어떻더라도 사고의 배에 먼저 접근을 하는 것이 제일 방법이고 예.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나오지 못한 분들은 또 튕겨져서 나오신 분들은 또 멀리 갈 수도 있고 예. 그러면은 위에서는 뭘로 해야 되냐면은 강 길이가 독일에서부터 흑해 쪽으로 이어지는 큰 2,860km란 강입니다. 네. 그러면은 광범위하니까 정부에서 헬기를 동원해서 먼 거리까지 3km 아닌 30km, 50km까지 지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10시간이 넘은 상황에서 많은 범위를 항공에서는 하고 잠수사들은 그 주위를 직접 아주 투입을 해서 선체 안에 있는 분들의 빨리 신원을 확인해서 빨리 바깥으로 구조해내는 것이 목적이죠. 예. 네. 자, 저희가 지금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고요. 추가 구조자 소식이 하루빨리라도 전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춘택 해군 해난구조대 상임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